네. 지금도 기업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4.5일제 하죠. 예, 4.5일제는 자율입니다. 자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아니죠. 아닙니다. 정부에서 오히려 권유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래서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4.5일제를 하면서 신규를 채용했을 때 예.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생산성도 올리면서 실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한 만큼 또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4.5일제를 법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주 38시간법, 오블리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장경태 위원님.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노동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잘 봤고요.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을 분리하고 직무 권한 범위를 명시한 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제재 내용 중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500, 300, 이 근로기준법과 건설 근로자법이 다른 이유는 건설 근로자법 개정안을 지금 아직 제출을 못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건 이제 국토부 네, 소관. 국토부 소관. 아, 그렇죠. 건설 근로자법 네. 국토부니까 그 제재 수준을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거는 예. 저희들 맞습니다. 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전제로 이제 이 법을 냈는데, 네. 이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의 지휘 체계에 대한 논의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ILO에서 엄격하게 중앙의 사전 계획, 지휘 통제에 전제되어야만 그 노동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 노동감독관이 이 노동감독을 하다가, 네. 만약 중앙 노동감독관이 어떤 지금 현재 이 사법경찰권이 허용하는 현장 조사나 서류 제출, 신문 등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업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 권한이 네. 부여돼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감독관 법에 지금 15조의 형사소송법 적용례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형사소송법 저희가 개정안이 아직 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식사경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칙 1조에 공포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월로 좀 수정해도 뭐 빠르게 시행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개정을 해도 될까요? 수정. 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야 올해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법 형사소송법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네. 8개월 하는 거 동의합니다. 네, 검사의 의미도 네. 권한 직무 범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시행 시기를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규택 위원님. 예,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예, 의안번호 7번 중에 그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네네. 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을 이름을 바꾼 이런 겁니까?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은 파파라치법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어떤 벌칙을 위반한 사람을 일반인이 신고한다. 이런 것은 누구나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그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노사 간에 어떤 좀 갈등이 있고 할 때 이런 신고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방비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이 제도가 우리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쟁점 없이 통과가 됐나요? 아무런 이슈가 안 됐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이것들이 악용되는 소지를 막고 또 자칫 이게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또 지렛대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소지도 있어서 연간 3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반복해서 그걸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관신고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우리 산재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추락사고입니다.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랄지 안전띠 이런 것들을 부착하면 되는데 그것들은 누구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부자에게만 허용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통상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보통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이게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있는 사업장이면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형사처벌이나 그 해당 사고에 대한 제재는 받는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1년에 3명이 이상 있었다가 해가지고 과징금을 또 물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중제재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또 산안법 38조, 39조, 63조가 명확하게 위반됐다는 일들이 3명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병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네, 김영민 의원님. 네.